반갑습니다. 첫 번째 전공 물리학 일반 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진동과 위상 공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 존재하는 많은 역학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단진동입니다. 물체의 변위에 비례하는 힘이 변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단진동한다는 사실을 레벨 1 때부터 공부했었죠. 힘이 이런 방식으로 작용할 때 운동방정식을 써보면 전형적인 삼각함수해를 얻게 됩니다. 혹은 이 힘이 보존력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됨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운동을 기술할 수는 없지만 속도 제곱과 변위 제곱의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건 초기 조건을 사용해서 처음에 정해졌던 값이 유지된다는 형태로 쓸 수도 있죠.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단순 조화 진동하는 물체의 속도와 위치 x 성분이 타원 그래프 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치 속도 그래프는 해석역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인데요. 물리학에서는 정준화된 좌표를 위치와 운동량으로 두기 때문에 입자 하나의 상태를 6개의 좌표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6차원 공간을 물리학에서는 위상 공간이라 부르는데요. 공간적으로 1차원 운동을 기술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림과 같이 2차원 위상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로축이 정준화된 운동량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상 공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상 공간의 결과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상 공간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와 운동량으로 정준화시키는 이유는 해밀턴 역학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도 에너지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잃는 것 같지만 사실 위치 속도에서는 시간이 진행하면서 물체가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살짝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 성분이 양수인 영역이라면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x의 미분소가 양수여야 하는 거고요. 속도 성분이 음수인 영역이라면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x의 미분소가 음수여야 하는 거죠. 또 위상 공간의 궤적이 가지는 기울기는 속력분의 가속도 형태이기 때문에 단진동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위상의 궤적이 x축을 지날 때는 속력이 0이고 기울기는 왼쪽에서 무한대,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따라서 닫힌 위상 궤적을 만들게 되면 영원히 반복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진동의 저항력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마는 레벨 3에서 썼던 댐핑 컨스턴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 운동은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죠. 레벨 3에서는 살짝만 계산했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풀어보겠습니다.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할 겁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수학적 특성은 분량이 꽤 많아서 적분 변환에 관한 영상을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변환된 x의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직접 역변환하는 건 꽤 번거롭지만 다항식 꼴을 만들어서 역변환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분모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댐핑 컨스턴트가 정확히 오메가 제로인 경우고 그러면 xl의 분모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모함수는 이렇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가 곱해진 형태입니다. 분모가 완전 제곱식이 안 된다면 일반적으로 분모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부분 분수로 분리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오메가 프라임은 감쇄가 없을 때의 진동수 오메가 제로에서 감쇄 상수가 커짐에 따라 작아지는 값입니다. 물론 실수일 때 그렇고 감쇄가 크다면 허수가 되죠. 분모가 완전 제곱식인 경우는 오메가 프라임이 0이지만 이 경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분수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역변환을 하기 위해서 모함수를 찾기 좋은 형태로 변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함수 x는 이렇게 지수함수 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s 플러스 마이너스에 감마와 오메가 프라임을 넣어서 정리하면 오메가 프라임의 각 진동수로 진동하는 삼각함수 형태가 나타나고 그 진폭이 감쇄 상수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진동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 프라임이 실수여야 하죠. 그러려면 감쇄 상수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쇄하는 경우를 과소감쇄, 언더댐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마가 오메가 제로보다 크면 오메가 프라임이 순허수가 되죠. 이때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삼각함수 내에 허수가 들어간 상황을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오메가 프라임의 허수 부분으로 해를 다시 쓰면 이렇게 쌍곡선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감쇄하는 경우를 과도 감쇄, over damping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다시 정리하면 감쇄상수 감마가 오메가 제로와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감쇄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감마가 작은 감쇄는 과소 감쇄로 진동은 유지하지만 감쇄가 없을 때보다 작아진 진동수 오메가 프라임으로 진동하고 그 진폭 역시 감마의 지수 비율로 줄어들었고요. 감마가 큰 감쇄는 과도 감쇄로 진동하지 않고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도했던 감마와 오메가 제로가 같은 경우는 임계 감쇄,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부르고 그 해는 지수와 1차 함수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죠.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초기 위치 x0에 초기 속력 0로 가만히 놓은 상황을 생각할게요. 먼저 감쇄가 없는 진동이라면 삼각함수 형태의 단순 조화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댐핑 컨스턴트가 살짝 존재하는 과소 감쇄인 경우는 단진동보다는 조금 낮은 진동수의 진동을 하고 그 진폭도 줄어드는 모습이죠. 만약에 감쇄상수가 오메가 제로와 같은 임계 감쇄가 되면 진동수가 무한히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서 시간축이 점근선이 되는 지수적 감쇄를 하게 되고 감쇄상수가 오메가보다 크면 더 천천히 지수적으로 감쇄하게 되죠. 따라서 진동을 가장 빠르게 멈추는 감쇄는 임계 감쇄가 됩니다. 이 결과들을 위상 공간에서도 그려볼게요. 일단 이 역학 시스템의 위상 공간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공간축 위에서는 왼쪽에서는 무한대,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속도축 위에서는 감쇄상수 크기의 2배만큼의 기울기로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감쇄가 없는 상황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그런데 과소 감쇄라면 감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마 방향으로 살짝 찌그러지게 되는데요. 초기 조건을 이 지점으로 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속도축을 통과하는 모든 궤적이 감쇄상수만큼 기울어지게 되죠. 물론 초기 조건이 적당히 다른 곳에 잡히더라도 역학 시스템에 의해서 정해진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결국 감쇄가 있으면 원점에 정지할 때까지 무한히 진동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과소 감쇄에서 위치를 미분해보면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걸 얻을 수 있는데요. 위쪽 식에 오메가 프라임을 곱해서 두 식의 피타고라스 합을 계산하면 시간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상 공간에 나타난 변수를 이렇게 UV 공간으로 1차 변환하면 등방적인 나선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임계감쇄입니다. 임계감쇄도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와 1차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시간 t가 발산할 때 위치와 속도의 비율이 마이너스 감마로 고정되죠. 그래서 위상 공간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직선을 점근선으로 원점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축 위에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감마가 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이 지점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초기 조건이 다른 곳에서 출발해도 양상은 같은 방식이죠. 만약에 초기 조건이 점근선 위에 있다면 위상 궤적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감마로 고정되기 때문에 원점을 향해서 직선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각 초기 조건에 따라서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과도 감쇄입니다. 과도 감쇄의 위치도 앞에서와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1차 방정식을 만들면 쌍곡선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이번에는 제곱차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수렴하는 점근선이 쌍곡선의 두 점근선이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두 점근선은 위상 공간에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초기 조건이 점근선 위에 있다면 기울기 계산을 통해서 명백히 점근선을 따라서 원점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기 조건의 위치가 이런 곳에 있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x축에서 꺾이면서 절대값이 작은 기울기의 점근선으로 수렴할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건 두 점근선의 기울기 사이에 있는 초기 조건인데요. 이것도 기울기 계산을 해보면 원점에서 근 기울기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은 점근선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각 초기 조건에 따라서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감쇄가 존재하는 진동자에 드라이빙 포스 외부 강제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쇄 진동에서 다뤘던 2차 미분 방정식에 시간항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푸리에 변환을 사용할 건데요. 라플라스 변환과 같이 적분 변환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항이 0인 경우는 앞의 결과를 쓰면 되고, 여기에 2차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푸리에 변환하면 오메가에 대한 2차 다항식이 되죠. 이 식을 정리해서 역변환을 실행하는 것으로 x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AF도 마찬가지로 푸리에 변환 함수이기 때문에 푸리에 변환식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시간에 관한 함수 A에 대한 X의 특별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메가에 관한 적분을 먼저 실행하기 위해서 분모를 인수분해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감마랑 감쇄 진동에서 썼던 오메가 프라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오메가에 관한 이 적분은 전형적인 복소 적분이 되죠. 복소 평면 위에서 오메가의 싱귤러리티를 찾아보면 오메가의 허수 부분이 양수가 되는 곳에만 존재하는데요. 복소 패적분을 만들기 위해서 t-t'이 음수일 때는 분자가 0으로 수렴하기 위한 오메가의 허수 부분이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레지듀가 없어서 적분의 결과가 0이 됩니다. 반면에 t-t'이 양수가 될 때는 분자가 0으로 수렴하기 위한 오메가 허수 부분이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레지듀를 더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 적분의 결과가 t가 t'보다 큰 경우에만 0이 아닌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a 함수의 시점인 t' 이후에 x 함수의 시점인 t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인과율을 의미하죠. 따라서 x 함수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t'을 t까지만 적분하는 것으로 조금 전의 결과를 완전히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간 영역에서 응답 함수의 꼴을 갖추고 있죠. 이런 응답 시스템을 표현할 때 물리학에서는 그린 함수의 컨볼루션 형태로 많이 표현합니다. 감쇄 진동에서 그린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건 입력 함수 A에 대해서 함수 X를 출력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또 헤이 형태가 입력 함수와 그린 함수가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외력을 선형결합의 베이시스로 분리하고 각 베이시스에 대한 응답을 다시 선형결합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율로 작동하는 물리학에서 중첩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유죠. 진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이런 비선형 항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작은 변형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다뤘던 첫 번째 항이 가장 중요하지만, 변형이 꽤 크거나 혹은 작더라도 변형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통계적 결과가 중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항들도 그 의미를 논의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이 식으로부터 만들어진 운동 방정식은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석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x의 해를 얻는 방법은 수치 해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시스템의 역학적 특성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와 위상도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먼저 복원력 형식의 힘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첫 번째 항은 선형 복원력에서 달아왔던 2차 함수인데요. 시스템의 총 에너지를 E라고 하면 물체의 속력이 U-E의 제곱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위상 공간에서 타원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부호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람다가 양수라면 x가 양수일 때의 포텐셜이 음수일 때의 포텐셜보다 낮아집니다. 즉 x의 부호에 대한 비대칭성을 주는 항이죠. 이 포텐셜까지 고려한다면 선형 포텐셜에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아지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상 공간에서의 궤적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찌그러져서 나타나겠죠. 람다 부호가 바뀌면 반대 방향으로 찌그러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은 입실론이 양수인 경우에 위로 볼록한 포텐셜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변형이 커질수록 벌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용수철이라면 변형에 대한 복원력이 약해지는 서프트닝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위상 공간에서의 궤적이 양옆으로 살짝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입실론의 부호가 음수라면 하드닝 효과가 되겠죠. 먼저 감쇄 진동의 결과를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푸코 진자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푸코 진자의 운동 방정식은 평면 방정식의 해를 좌표 Q에 대한 복소 평면에 옮기는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행성의 자전 각속력이었고요. 오메가 제로는 단진동으로 가정된 진자의 각 진동수였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감쇄 상수가 순허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다르기 때문에 감쇄 진동에서 다뤘던 일반 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마는 오메가 제로와 같을 수 없을 거니까 이 해만 사용하면 되겠죠. 이 식의 결과는 시간에 따라서 복소 평면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항이 지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오메가 프라임의 진동수로 진동하는 모습이죠. 물론 이 미분 방정식의 결과는 위도를 결정하는 천증각 세타에 의존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전향력을 근사 계산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고 실제로는 오메가 제로로 진동합니다. 또 이 식의 결과는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 식의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 xy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해의 형태는 같은 초기 조건을 가지는 함수 형태가 비트 맥놀이 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맥놀이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맥놀이 진동수는 2오메가 코사인 세타지만 이건 2회 진동이 되어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세차 운동의 진동수는 오메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XY 공간에 나타냈을 때는 작은 진동수의 위상은 같고 큰 진동수의 위상이 90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결론을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제 진동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었는데요. 여기서 외부 구동력 F가 델타 함수 형태인 경우를 먼저 상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쇄 상수가 포함된 진동의 경우에 외부 구동력에 의한 반응을 그린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죠. 초기 조건은 충분한 과거에 제자리에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로 두고 이 함수를 계산하면 간단하게 t가 음수인 경우는 0, t가 양수인 경우는 그린 함수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외부 구동력은 시간이 0일 때만 무한한 힘이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고 물체는 이 힘에 반응해서 0초 이후에 감쇄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계단함수 형태로 충격을 주는 상황을 계산할게요. 그래프에서는 0초 이후에만 일정한 힘을 주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일단 t가 0보다 작으면 x는 0이 됩니다. 그런데 t가 0보다 크면 그린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적분해야겠죠. 이 결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오메가 제로 제곱분의 a 제로로 수렴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 이전 상황까지 포함해서 이런 진동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학적 공명입니다. 공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강제 진동에서의 입력 신호를 주기함수 형태로 두죠. 이때의 해 역시 그린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아까보다 복잡하긴 하지만 적당히 삼각함수 정리를 사용해보면 어렵지 않게 적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일반의 효과가 사라졌을 때 외부 구동력의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로 진폭이 라지 A와 위상차 파이로 진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강제 진동은 그 진폭이 외부 구동력의 각 진동수인 오메가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런 개형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진폭을 최대로 하는 외부 구동력의 진동수는 고유 진동수보다 살짝 작은 값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폭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외부 구동력의 각 진동수를 공명진동수라 부르고 공명진동수에서 진폭이 최대가 되는 현상을 공명 레저넌스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연직면에서의 원운동으로 연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이 l인 연직면상의 원궤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진자를 생각할 때는 길이가 l인 실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x축을 기준으로 방위각이 파이가 90도 넘어가는 운동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강체막대로 가정하겠습니다. 중력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g벡터만큼 있고 강체막대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진자에서와 같이 장력 t로 두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토크로 계산했을 때 파이에 관한 운동 방정식을 쉽게 얻을 수 있었죠. 또 장력은 일을 하지 않고 중력은 보존력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x축의 원점으로 잡았을 때 역학적 에너지 E가 보존량이 되죠. 여기서 에너지 E가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l보다 작으면 진자 운동이 되고 mgl보다 크면 한 방향으로 원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 운동 방정식의 시간에 관한 해는 레벨 3부터 다뤄왔었고 여기서는 위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mgl 근처라면 매우 작은 진동, 즉 단진동으로 근사되기 때문에 거의 타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타원의 공간축 반지름이 단진자 운동의 진폭이 될 건데요. 이 진폭이 커지면 비선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인 함수의 3차항까지만 생각해봐도 단진동에 비해서 서브트닝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야코비 타운 형태라는 건 이미 계산된 결과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MGL이 되기 전까지는 진폭이 유한한 진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너지가 딱 MGL이 되면 정확히 꼭대기 지점인 파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정지를 향해서 수렴하게 되죠. 역학적으로는 정지하는데 무한한 시간이 걸립니다. 위상 공간에서 기울기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은 속도가 0인 지점에서는 분모의 속도항 때문에 무한대의 기울기가 보통의 결과지만 지금처럼 시간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는 파이가 파이인 극한에서 유한한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위상도의 반대쪽 방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위상도는 서로 다른 초기 조건으로부터 각각의 최종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MGL보다 크다면 모든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공간축을 통과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위상 궤적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원운동이 되고요. 위상도의 위쪽과 아래쪽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단순 조화 진동의 감쇄 상수를 추가한 감쇄 진동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감쇄 진동은 감쇄 상수 감마와 단진동일 때의 진동수 오메가 제로와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과소 감쇄, 임계 감쇄, 과도 감쇄로 나눌 수 있었고 각 역학적 상황을 시간에 대해서 해석해 보기도 했지만 위치와 운동량으로 주어지는 2차원 위상 공간에서도 분석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운동량 대신 속도로 분석했고요. 그리고 이 감쇄 진동자의 외력 F를 추가해서 강제 진동에 의한 감쇄 진동도 분석해봤습니다. 외부 강제 구동력이 여러 힘들의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었다면 각 베이시스가 되는 요소들을 그린 함수와 컨볼루션 계산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학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감쇄 진동자 시스템에서 그린 함수는 이렇게 지수함수와 삼각함수 고부로 나타났었죠. 진동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역학적 상황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뉴턴 역학을 연습할 때 가장 먼저 익히고 가야 하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는 다양한 수학적 테크닉들도 물리학적 해석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